문제 1번. 다음 중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여러분들 풀 수 있죠? ERP 문제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현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의 업무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현업 중심은 오케이. 얘는 X예요. 이거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많이 헷갈려요, 가끔. 다음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ERP의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재고를 없애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정확도가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 단축되죠.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의 시간 중 한계가 없죠. 정답 3번입니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내용은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현 단계죠. 정답 1번입니다. 구축 절차 4단계에 관한 내용들은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ERP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맞추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4번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죠. 1번부터 정답이네요. ERP는 저랑 같이 풀어보셨는데 나머지 회계 문제들은 아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저랑 같이 계속 풀어볼게요. 문제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기 중상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신뢰성에 관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프린트를 볼게요. 여기 있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개에 해당하는 내용들 눈에 항상 읽어주시고 봐봅시다. 이전의 예측치에 대해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신뢰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목적 적합성 중에 피드백 가치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피드백 가치, 이전의 예측치에 대해서 확인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나머지도 다 신뢰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 과목은 3월 7일날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업무용이네요. 차변에 비품 기록되겠습니다.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부채가 생겼네요. 미지급금이 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기초 분계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보충 수업을 해야 하니 따로 개인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유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소유자 지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에요. 1번 미래 현금 흐르기 예측부터 볼게요. 포괄 손익 계산서가 뭐 17년도분, 18년도분, 19년도분 있으면은 그 성장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번 과세 소득의 기초 자료 활용. 포괄 손익 계산서는 회사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벌어들이고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세 소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 활동의 성과 측정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기업이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였는지 볼 수 있으니까 기업의 경영 성과가 이만큼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재무상태표가 해줍니다. 또는 자본 변동표도 해줄 수 있겠죠.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상품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경영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 대손상각비, 접대비 등. 판매 활동과 경영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래요. 3번 판관비죠. 자, 문제 9번. 2019년 10월 1일 차량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를 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하는 조건이다. 회계 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일 경우 19년 결산 시 당기 보험료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2019년 10월 1일에 가입했는데 1년분 보험료인 240만원을 전부 냈어요. 그러면은 240만원이 12개월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1개월당 20만원이죠. 자, 이 20만원이 10월, 11월, 12월 동안만 썼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60만원만큼 제가 보험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지우고. 자, 제가 보험료를 선납했으면은 선급 비용으로 적혔겠죠? 그러면 그 선급 비용이 대변에 옵니다. 선급 비용 60만원이 사라지고 보험료가 60만원이 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1번 종업원을 채용했네요. 2번 자동차 구입 계약을 했어요. 3번 배송책임 법률 자문을 했네요. 4번 홍수로 인해서 상품이 사라졌네요. 상품의 가치가 감소했겠죠. 그러면 대변에 상품이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나머지는 분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종업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월급이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구입 계약만 했을 뿐이고 법률 자문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11.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이거 문제 또 나왔네요. 문제 11번에는 정답이 2번입니다. 문제 12번. 대손 관련 거래이다. 결산일 해당 기업이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의 대변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기초 대손 충당금은 10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변 항목을 찾고 있네요. 외상매출금 6만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이 4만원 남아 있겠네요.
자, 근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500만 원에 대해 1%의 대손을 추정한대요. 1%면은 5만 원이죠. 그러면은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만 원이 오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분계 다들 하실 줄 아시죠? 대손 삼각비 만 원만큼 추가로 차변에 인식해주고 대손 충당금이 만 원 대변에 오게 됩니다. 이 5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4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해 올바르게 분개한 것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네요. 기중에 이 기업은 500만 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에 소요된 운송비는 20만 원,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러면은 얘네도 다 취득 부대 비용이죠. 상품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53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외상으로 지불했네요. 정답은 2번. 자, 문제 14번. 어떤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을 하는 문제네요.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1,90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해줘야겠네요.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2회차겠네요. 자, 그러면은 1,9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얼만가요? 계산을 해봅시다. 380만 원이네요. 380만 원이 두 번 깎였으니까 760만 원이 깎였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760만 원을 깎으면 1240만 원이 남게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15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끼리 도래한 활동 채무를 말한다. 아니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해야 외상매입금이고 이거는 미지급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채는 비유동부채가 맞습니다. 자, 문제 16번. 보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 자료입니다. 결산 시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구할 때는 기초에서 기중을 빼줍니다.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기중에 지급한 퇴직금을 빼주고 남는 금액 450만 원에 새로 충당하는 700만 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7번. 2월 결손금 보전을 올바르게 분개한 것은 2월 결손금 2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 주식수 1000주, 액면가 5천만 원을 500주로 병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주식수 1000주를 500주로 병합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감자를 한 거죠. 주식을 감소시킨 거예요. 그쵸? 이거는 형식적인 감자인데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본 개정 간 금액의 대체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이 아니 500만
5,000원짜리 주식이 500주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1000주에서 500주 빼면 500주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250만 원만큼만 형식적으로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결손금이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그 남는 금액만큼은 감자 차익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수 1000주를 500주로 바꾸면서 500주가 사라졌어요. 그 500주만큼의 액면가, 즉 자본금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250만 원이 오게 돼요. 그 후에 2월 결손금 2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2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대변에 2월 결손금 2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남는 금액만큼 우리는 감자 차익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자본금 붕괴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2월 결손금 붕괴는. 자, 문제 18번. 다음 중 자본 조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자본 인경금이죠. 문제 19번.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영업이익 계산 과정이래요. 그러면은 처음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개정 과목들만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 외 수익, 비용 또는 그 더 밑에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따라서 영업이익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보기 자료를 활용하여 단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는 많이들 해보셨죠? 자, 상품 T 계정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상품 기초가 2천만원, 기말은 300만원이네요. 그리고 단기에 상품 매입한 게 1000만원. 그런데 그 중에 매입 운임 50만원 있었어요.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플러스 50만원. 근데 매입 애누리도 있었네요. 마이너스 30만원. 하면은 이쪽에 기록될 금액은 총 102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합이 3020만원이죠. 여기도 3020만원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720만원이 되겠네요.